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등비 수열 쪽 진도를 나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을 얘기하면서 뭐 수열의 일반항 그리고 수열의 합 뭐 그런 얘기도 같이 했었었지. 그랬을 때 여기 등비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항과 합에 관한 얘기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 중항에 관련된 얘기로 또 나온다. 그래서 그것들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정도로 이해해보시면 되겠고, 등비 수열은 지난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그래서 공통된 차 해가지고 항과 항 사이의 차가 전부 다 같은 수열에서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은 이 B가 비율 관계할 때 B자여서 비율이 똑같은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으로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다. A에는 A 곱하기 R에 n-1승 해가지고 여기 두어져 있는 이 R 이 녀석을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라 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항을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 4, 8, 16, 32 이런 느낌으로 다음항으로 갈 때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 곱해지는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 됐을 때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서 조심해야 될 건 n-1승 요게 중요해요. an 항이 n-1번째만큼 거듭 제곱된 공비를 곱해놓는다 라고 해놓고, 등차 수열에도 마찬가지였지. 등차 수열에서 어떻게 했었어? 등차 수열 일반항도 이렇게 적었었잖아. 등차 수열 일반항을. 그래서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전부 다 n번째 항은 n-1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 요걸 조심해 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언제 저걸 쓰고 언제 요걸 쓰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해. 그냥 분모에 있는 요수가 양수일 때를 쓰면 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여기에서 R-1이 분모가 양수가 되겠지. 얘는 양수가 안 되겠지. R이 1보다 크면.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를 쓴다. 그럼 R이 1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 녀석이 오히려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요 식을 쓴다 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순서도 똑같아요. 1 빼기 R이면 위쪽도 1 빼기 R이고 R 빼기 1이면 R은 위쪽도 R 빼기 1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 요렇게 들어온다는 거, 이 규칙성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해보자. 시그마가 뭐 n-1까지고 시작을 k는 뭐 3부터 했다고 쳐봅시다. 요렇게 등비수열 합을 했다고 쳐보자. 그때는 식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요 각자의 자리에 맞는 역할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요 앞에 하나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은 합하는 녀석 중 가장 앞에 항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A3부터 AN-1까지 곱할 거니까 가장 맨 앞에 있는 항은 여기에선 A3이 되겠지? 이거 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엔 A3을 곱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뭐 그냥 이거라고 해볼게. 그냥 가정을 쳐보자는 거야. 가정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성해주고 이 자리에 알맞은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넣으면 되겠어?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n까지 곱할 때, n까지 더할 때 n승 해놓은 거 보니까 딱 봐도 n-1번째까지 더하는 거면은 n-1승 해도 되겠구나. 그러고 대충 감이 오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라고 해놓으면 틀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추를 N,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그 N 빼기 4 n 빼기 4. 라고 하면 틀리고요. 왜? 왜 n 빼기 4인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항부터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긴 이거 할 거니까 치워놓고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걸 한번 써보자. 쭉 늘려 써볼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 가서 AN까지 더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다시 써보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가서 AR의 n-1승까지를 더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지? 그랬을 때 전부 다 A를 갖고 있으니까 A로 묶어보면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좀 비교를 해보자고. 요 녀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지? 식을 보면은 지금 A가 곱해져 있다까지는 똑같이 만들어냈지. 그럼 뒷부분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어디? 여기 부분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요 뒤에 있는 요 분수꼴로 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왜 저렇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써보자. 요만큼이 그러면 저식이 된다는 건 요렇게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저 부분이 요런 느낌의 식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해보자. 1-1을 였다가 곱해보자.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요거다 라고. 그랬을 때 요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요 식에다가 R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요 식은 0이 되겠지. 1 빼기 1이 될 테니까. 그치? 근데 R에다 1을 넣었을 때 요 식이 0이 된다는 건 우리 수학 상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였어? 그 R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1-R을 인수로서 갖는다는 뜻이었잖아.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거 기억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fx가 x에 1 넣었을 때 0이 된다면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그 내용이다. 그래서 R에다 1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1-R을 인수로 갖는구나. 그럼 뒤쪽에 오는 몫은 뭐냐 해서 이걸로 얘를 나눈 거야. 그랬더니 몫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다는 거지. 나누는 건 조리특구 이용해서 뭐 해보면 그냥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로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A 3승부터 어디까지? A n-1판까지를 더한 거고, 똑같이 등비수열 일반항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AR 제곱부터 AR의 n-2승까지 더한 거지. 그럼 이번에 묶일 거야. 어떻게 묶일 거야 해서 봤더니 요렇게 묶이겠지. AR 제곱으로 싹 다 묶이고 뒤쪽에 요렇게 쭉쭉쭉 와서 어디까지 몇 승까지 와야겠어. 여기가 AR 제곱으로 묶었으니까 n-4 n-4승까지 와야 되는 거 다 이해되겠니? 예.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식의 형태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지. 이 녀석은 뭐여야겠어? 이 녀석이네. 이 녀석 똑같이 공통점 만들어냈네. 그럼 뒤에 과정은 똑같겠다고. 여기 뒤에 오는 요 식이 뭐랑 같아야 돼? 요 녀석이랑 같아야겠다고.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이꼴 해보면 넘겼을 때 똑같이 여기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1-r을 좀 곱해보자. 그러면 1-r의 네모는 1-r 곱하기 요 녀석이다 해가지고 쭉 똑같이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그럼 뭐가 보여? 최고차항이 여기에서 아래 n승이었으니까 아래다가 뭘 곱해야 아래 n승 나올 수 있겠어? 아래 n-1승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아래 n승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아래 n-1승 해가지고 최고차항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요거 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은 게 성립이 될 거 아니야? 요 녀석이랑 맨 끝에 거랑 곱한 게 최고차항을 만들어낼 건데 곱했더니 뭐가 나와요? 아래 n-3승이라고 나오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였다? 아, 이 자리에는 n-3이 들어온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규칙성을 찾아봐야지. 요렇게 세팅되어 있을 때 요렇게랑 요렇게 지금 식이 나왔다. 규칙이 뭘까? 한번 쭉 째려봐. 그래서 규칙은 이것이고 이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를 더했냐가 중요한 거야.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면 총 몇 개를 더한 거야? N개를 더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N개를 더했기 때문에 N승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3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면은 총 몇 개를 더한 거냐라고 개수를 세보면 이렇게 세라 그랬지. 개수는 끝점에서 시작점 빼주고 하나 더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렇게 개수 나온다고 세보면 어떻게 돼? n-3개를 더했네 라고 해서 n-3승이 올라간다 라고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지금은 A는 세모부터 뭐 네모까지 AK라고 하면은 일단 요 앞에 오는 항은 요거 세모에 들어가는 세모 번째 항을 곱해주고 뒤쪽에 요거는 개수만큼 승을 올려주면 되겠다. 요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다 라고 결론을 줄 수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잠깐 책을 볼까? 242쪽이었고 242쪽 보시면은 등비수열의 뜻 해가지고 등비수열 일반항까지 밑에서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아요. 옆에 등비중항이라고 243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등차수열에서 등차중항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수열에 관해서도 뭔가 가운데 항에 관한 성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지. 결국 등차수열에서 등차중항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어? 등차수열에서 3개의 연속된 항을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 A랑 AR A 더하기 D 그리고 A 더하기 2D 이렇게 써서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한 거는 2A 더하기 2D고 얘는 2로 묶어보면 2 곱하기 A 플러스 B여서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과 같구나라는 게 등차 중앙이의 성질이었잖아. 그래서 등비 중앙이 가는 것도 그냥 써보면 알아. 등비 수열을 3개의 연속된 항을 써보면 A, AR, AR 제곱 이고 등차 수열은 당연히 덧셈에 관련된 성질이었으니까 더하기를 했던 거고 등비 수열은 곱셈에 관련된 성질인 거잖아. 얘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준다. 얘는 둘이끼리 곱해보면 이렇게 된다. A제곱 곱하기 R제곱이 되겠고 얘는 AR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가운데 거를 제곱했더니 나오네 라는 거가 읽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이 양옆 짝꿍 곱한 것과 같다라고 읽어준다는 것이지. 당연하겠지만 연속된 애들끼리만 성립하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곱해도 얘 제곱이랑 같고
요렇게 곱해도 얘 제곱이랑 같고 더 가서 요렇게 곱해도 얘 제곱이랑 같고 요렇게 곱해도 얘 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등차 중앙과 마찬가지로 꼭 연속된 애들이 아니어도 그냥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제곱을 해서 전부 다 등비중앙 성질을 써버릴 수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앙 이용해서 미지 세팅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 언제 세팅한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는 멘트가 문제에서 나온다면 그때 우리 미질 세팅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었잖아. A-D랑 A랑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가운데 항을 A로 둬서 뭐가 용이하게 이거를 다 더했을 때 그 합이 3A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미지수를 세팅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등비 중앙은 일단 조건은 똑같겠지.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는 조건의 문제에서 나온다면 그때 미지수를 세팅하기를 가운데를 역시 A로 두고 그럼 그 전 거는 R만큼 나누어진 거일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 거는 R만큼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곱셈에 관련된 성질이니까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그 곱식이 어떻게 나온다? A의 3승처럼 간단하게 나온다. R 항이 없어진다 라고 이용해서 미지수를 세팅한다 라는 게 등비 중앙의 성질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243쪽에 고충학습 해가지고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사이의 관계라고 뭐저저 나와 있는데 대충 뭐 그런 것 같다 하고 넘겨보세요. 사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그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이름이 붙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긴 하거든. 근데 뭐 그것까지 굳이 뭐 멀리까지 파고들지 말자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보세요. 중요하진 않아. 넘겨서 필수예술 바로 가봅시다. 필수예술 18번. 필수의 18번 보시면 등비수열의 제 n항이 3 곱하기 1, 2의 1-2n승이 등비수열로 나와있지. 제 n항이라고 해놨으니까 an이라고 고지고대로 써주고 식이 이렇게 나와있네. 3 곱하기 2의 1-2n승 라고 나와있고 등비수열의 일반항 식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an은 a 곱하기 r의 n만 1승이다. 그래서 이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제대로 된 초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형태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 그러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야? n-1승이 되도록 얘를 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위에 올라가는 건 1-2n승이지. 일단 개수 자체가 다르다고. 얘는 -2n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n이어야 돼. 즉 개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식을 이렇게 바꿔줘야겠네. 3 곱하기 일단 마이너스를 제거해주자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는 거야. 우리 A의 B승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 A의 C승에다가 C분의 B승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가운데 안쪽의 거에다가 C만큼 거듭제곱을 씌우면 바깥쪽 거에는 C분의 1만큼 거듭제곱 씌워서 똑같은 식을 만들어 볼 수 있었지. 이게 지수의 단원에서 많이 해봤던 것들이었죠. 그 과정을 여기다가도 해볼 수 있겠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안 입고 온 게 n 앞에 곱해져 있는 -2 이 녀석이 안 입고 온 거잖아. 그래서 요걸 안쪽으로 집어넣고 n만 바깥쪽으로 빼놓자.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분리하는 건 얘만 단독으로 봤을 때 분리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얘는 뒤에 곱해져 있다 여전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분리를 해가지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끼리 곱해서 요렇게 됐다. 2의 -2승은 뭐 4분의 1이니까 고쳐 써놓을게요. 요렇게까지 왔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여전히 n승이 아니라 n-1승이잖아. 이걸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이거를 n-1승으로 바꿔주면은 기존에 곱해져 있던 4분의 1이 하나만큼이 날라가는 거잖아. 뒤쪽에 따로 곱해놔야
4분의 1의 n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식은 어떻게 되겠어? 요거 곱해져서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의 n-1승 이렇게 식을 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초항이고 얘가 공비네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 뭐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겠지만 조금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단계별로 이런 느낌으로 그냥 결과 정리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똑같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다. 얼마나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차근차근만 해보셔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팁이에요 팁. 조금 수학 못해 보이는 방법이긴 한데 결국 우리가 초항을 구하면 공비를 구하기 쉽단 말이야. 왜냐면은 봐봐 초항을 구한다고 쳐도 근데 초항이라는 건 결국 뭐야? 그냥 A1이잖아. 근데 이게 n번째 항에다가 모두 다 성립하는 그냥 일반 항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초항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n = 1 대입하면 돼. 그럼 초항이 바로 나와. 1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2에 1 빼기 2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3이야 초항이. 바로 나온다고.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 돼. A에는 2분의 3이 초항이고 그리고 이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3 있고 일단 2분의가 들어왔네? 그럼 여기다 2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지 뒤쪽에다가.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제 뒷부분을 그냥 n-1승이 되도록 고쳐주기만 하면 돼. 그걸 알아보는 건 조금 쉬워진다고. 이게 -2승이겠구나 라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점이 있다. 이건 좀 숙련자용, 이게 이제 기초용, 이게 이제 좀 꼼수 플레이 이런 식으로 빠르게 시간 단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다 생각을 해보셔라.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꼼수의 끝까지 가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공부 안 돼. A1을 구했잖아 아까 2분의 3이라고. 그럼 공비 어떻게 가면 될까? 이 투구해. 그럼 공비 나오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바로 나와. 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공부 안 돼. 이건 시험에서 해. 시험에서 시간 줄일 때 알겠지? 이걸로 공부하지 마. 그 다음 교수의 19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풀이는 이렇게 푸는 거겠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항에 관련된 식 나오면은 전부 다 등차 수열 일반항 고려해가지고 전부 다 바꿔버렸잖아.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등비 수열 일반항 요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항들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바꿔줘 보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식 지금 2개가 나왔고 미지 2개, 식 2개니까 당연히 연립하면 풀 수 있겠지? 라가 되겠고 근데 그 전에 연립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좀 언급해놓고 갑시다. 이거는 너네가 신입생들이라 내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잘 몰라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반에는 식다르기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앞으로 고3까지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기어놔. 식을 다룰 때 총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원칙이 같은 것이 있으면 묶어라야. 이게 1원칙인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원칙인 거야. 모든 식을 다룰 때 항상 이 1원칙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런 거 보자마자 식다루기 1원칙 해가지고 같은 것이 있으면 묶어라 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 A로 묶어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같은 것이 보이면 묶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해야 돼 반드시. 이게 1원칙이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한 김에 2원칙, 3원칙까지 다 합시다. 2원칙은 너네가 한번 생각하기에 뭘 것 같아? 식기를 다룰 때 중요하다는 거 뭐여야 될 것 같아? 전이양한 전개하는 게 그것도 중요해. 이거 3원칙에 있어. 음수되게 만들지 않기. 음수되게 만들지 않기. 앞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실수할 영향을 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면 규칙성 찾기. 규칙성 자 그것도 3원칙에 있어. 3원칙을 먼저 먼저 해줄까? 지지 말기. 3원칙을 먼저 3원칙은 정리하고 계산한다라는 간단한 포맷인데 이 정리에 뭐가 해당하고 계산에 뭐가 해당하는지를 너네가 아는 게 중요해. 가장 대표적으로 계산에 해당하는 거 대입, 전개 이런 애들이 이제 계산에 해당하는 애들. 정리에 해당하는 건 뭘까? 전개의 반대? 묶기 묶기를 좀 유식하게 네 글자로 하면 조인수분해. 그지 인수분해. 네 글자 인수분해, 진짜 통분, 뭐 있을까? 그리고 뭐 약분. 그다음 나중에 이제 수열 조금 뒤쪽에 합쪽 가면은 막 내가 막 서그럭서그럭 막 이질 할 거거든. 뭐 이런 것도 있어. 여러 가지 있어 정리 쪽에는. 미적분. 어쨌거나 3원칙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대입이랑 전개는 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해라 라는 게 3원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개랑 대입은 항상 모든 거 다 한 후에 맨 마지막에 넣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풀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2원칙은 요건데 이거는 너네가 아직 미적분을 많이 안 풀어봐서 너네 선택 과목 미적분이니? 상황 교정 이과야? 네 이과야? 아, 저 요즘 곧 좀 자퇴하려고. 그래서 이과야? 네. 이과야? 너 문과고 뭐가요? 근데 화통할 거지? 저 기아예요 아니 안 수능 바꾼대요. 때 네 수능 때 기할 거야? 아 화통할 거지? 기아 수능 때 뭐 할 거야? 기아입니다 화통이야? 이 학이 지금 짜고 있어. 그 미적분하는 애들은 요게 좀 중요하게 달려질 거야. 너네가 지금 미적분 많이 안 풀어봐서 모를 건데 미적분 가면은 진짜 식이 그냥 지랄 맞거든요. 막 한이 막 11개씩 나와 식 하나에. 그거 풀려면은 이렇게 원칙을 좀 지어놔야 되고 그때 이 원칙이 뭔 말인지 좀 느낄 수 있을 거야. 아직까지는 이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요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네. 이해됐어? 네. 오늘 이거 빨리 얻다가 뭐 적어놔 노트에 적어놓든 뭐 핸드폰 메모를 해놓든 간에 너무 중요해. 이거 앞으로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식다리 몇 원칙, 식다리 몇 원칙 하면서 내가 계속 물어볼 건데 계속 너네가 대답 못 할 거거든. 그럼 나 계속 접할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어나. 알았지? 네. 넣어놔야 된다 머릿속에. 어쨌든 그렇다. 그지? 그래서 식을 요렇게까지 만드는 건 1원칙. 그 다음에 연립을 할 거야. 그럼 뭐가 보여? 이게 보이네. 연립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지.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뺀다. 이런 식으로 연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또 1 더하기 1 더하기 1 같은 게 있으니까 묶어야겠지. 근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고 A도 같으네요. 묶어봐.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그랬을 때 뭐가 보이냐? 이거 어제 본 거 아니야? 이거 있잖아요 여기. 왜요? 네. 그러면 이게 60이니까 180 넣으려면 얘가 얼마? 3? R은 얼마? 2 또는 마이너스 2 현대인. 근데 지금 R에서 문제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안 알려놨죠? 그러니까 R이 2일 때 한번 문제 풀어주고 R이 마이너스 2일 때로 문제 한번 풀어주고 정답이 2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라는 거야. 뭔말인지 이해되시니까? 오케이? 이렇게 연립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바로 해도 돼. 여기에서 A 1 더하기 R이 여기 그대로 있네요 선생님. 이게 그대로 60일 테니까
R제곱은 60 곱하기 4를 해야 240일 테니 R제곱은 4겠네요. R은 2 또는 마이너스 2겠네요 라고 바로 풀어도 괜찮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오케이? 어쨌든 간에 연립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거 막 전개해가지고 하나하나 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놔야 전개도 연립도 쉬워지고 계산도 쉬워지는 거야. 알겠지? 응? 이거를 잘 이렇게 둡시다. 네. 넘겨서 글쎄 이제 20번 보면은 제2항이 마이너스 12, 제4항이 마이너스 108 공비가 음수인 등비절 AN에 대하여 다음부를 답하시오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건 문제 쉽겠지? 제2항이니까 뭐 AR로 바꿔주고 제4항은 AR 3승으로 바꿔주고 연립 착 해주면 R 얼마나 나오고 A 얼마나 나오고 그럼 일반항 나오니까 사람 써볼 수가 있겠지? 그 과정에서 공비가 음수다라고 나오니까 공비가 아까처럼 풀마 2 두 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비 음수니까 하나로만 딱 정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대충 쉬울 것 같아서 옮겨보고 필수에서 21번 보시면 등비 수열이 나와 있고 2, 4, 8이 나와 있으니까 초항은 얼마? 2, 공비는 얼마? 2 라고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일반 형식 써보면 초항은 2고 공비가 2니까 이렇게 쓰겠고 정리해서 2의 n승이구나 라고 그냥 일반으로 써버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2의 n승이 언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2의 9승이 510이고 그럼 n자리에 9 넣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커지니까 9번째 항입니다 라고 정답을 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다 따라하고 있어요? 오케이. 2의 거듭제곱수는 10승까지는 외워놔. 그래야 문제 풀기 편해. 등비절 단원에서 3의 거듭제곱수도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최소 5승까지 외워놓읍시다. 네. 쉬워. 4승이 81이야 5승이 244 거기까지 외우기 쉬워. X는 뭐야? 아 계산했거든. 자 그다음 필수에서 22번 이 무슨? 수열 2 A1, A2, A3 그리고 A10까지 20 이렇게 나와있네. 이렇게 있으니까 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제일 쉽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요? 그거 뭐냐? 이가 첫째 항, 20이 12번째 항. 그렇지 훌륭하다. 얘가 첫 번째야. 이렇게 생각했어. 1, 2, 3 가서 얘가 11번째일 테니까 얘가 12번째야. 계속 잘 세고 있죠? 오케이? 얘가 A12 그러면은 이렇게 올 때 R이 몇 번 곱해져? 11번 곱해져. 그게 얼마야? 10이야 라고 그냥 계산을 때릴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다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맞냐? 맞지? 아,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랬을 때 구하는 게 뭐냐? A1 곱하기 A10 얘가 그러면 요게 A면 얘는 AR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거 헷갈리지 마. 얘가 A야 지금. 이거 A 아니야. AR이야. 얘는 요게 AR 11이니까 얘는 AR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네. 오케이?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 곱하기 R의 11승 그러니까 R의 11승은 얼마? 10 A는 뭐였어? 2였으니까 4 곱하기 10 해서 정답은 4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 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 이거는 개념을 정확히 알면은 1초 만에 풀린다. 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1 곱하기 A10 이면 그쪽 곱한 거 같죠? 얘들 곱한 걸 갖겠지. 왜? 등비주나 그죠, 그죠. 40하고 끝 해야지. 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봐야 돼. 그래야 시간 단축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다. 알겠죠? 네. 됐고 다음 3번 세수 어쩌고 저쩌고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앞에 등차 수열 단원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을 때 리수를 세팅하는 문제냐 아니면 주어진 리수 갖고 식 만드는 문제냐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리수가 다 세팅이 돼 있지. X 이용해가지고 그럼 우리 뭘 하라는 거겠어? 등비중항 이용해가지고 식 만들라라는 얘기로 문제를 읽어볼 수가 있겠지. 네. 이해되겠습니까? 등비중항에 관련된 식이 뭔데 해서 봤더니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한 것이 나머지 두 항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등비중항 식이잖아. 요렇게 써놓고 현식 전개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식 만들고 문제 풀기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또 넘겨봅시다.
넘어서 필수의 24번 보시면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4랑 A랑 B와 B, C, 64가 각각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아. 얘도 지금 미수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식을 만드는 문제야. 4A, B가 등비수열이고 B랑 C랑 64가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에서 A제곱은 4B씩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C제곱은 64B 라고 식을 만들어주면은 여기랑 여기랑 딱 봐도 뭔가 공통점이 있잖아. 얘는 4배에 64B면 얼마 곱해야 돼? 4B에 64B가 되려면 16을 곱해야겠지? 그 말은 무슨 말? C제곱은 16A제곱이구나 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제 구하고자 하는 걸 봤더니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A, B, C는 조심해 등차 수열이야 얘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2B는 A 더하기 C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이걸 정리해보면 C가 4A거나 혹은 마이너스 4A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근데 지금 문제 맨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세 양수 A, B, C라고 문제에서 얘기해놨으니까 이건 될 수가 없겠지. 양수끼리인데 당연히 4를 곱해야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가 맞다라는 걸 양수 조건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C 자리에 4A 집어넣으니까 5A라고 적어놓을 수 있겠지. 이 B는 5A구나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좀 필기해 놓읍시다. 이거 내가 수학을 풀다가 아까처럼 식다루기 몇 원씩 했을 때 따라락 하고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처럼 얘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야.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 오직 두 개의 문자로만 이루어진 식 무얼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소거 조건식으로 쓴다라고 딱 정답이 나와야 돼.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읍시다. 식다루기 원칙이랑 마찬가지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랬을 때 지금 이 식을 보면은 2B는 5A 문자가 몇 개? 2개로만 이루어진 식이네. 그럼 이 식은 소거 조건식을 쓴다는 거고 소거가 뭔데요? 라고 하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2B는 5A 같은 식을 이렇게 바꾸라는 거야. B는 2분의 5A로 바꿔주면 이게 소거 조건식이고 그럼 얘를 이런 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이 자리에 2분의 5A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B가 어떻게 됐어? 사라졌지? 그쵸? 그래서 수학식에서 어떤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하여 그 문자를 없애는 거 그거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소거한다라고 수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거 조건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거 조건식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결국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런 식의 형태를 너네가 이름을 알아놔야 돼. 요 식의 이름은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된 식이야. B에 대하여 정리된 식. 그랬을 때 B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표현을 알아야 돼. 왜냐면 모의고사에 나와.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된 식이라는 문제가 표현에 나온다고. 그럼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너네 문제 알고 있어야 돼. 이 표현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읍시다. 오직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식은 소거조건식이고 소거조건식이 어떻게 만든다?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해야 만든다. 라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주면은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풀어주면은 뭐 A값 나오겠죠? 그럼 뭐 B도 나오고 C도 나오니까 정답 딱 걸을 수가 있겠고 대충 그런 문제다. 이 정도. 했고 그 다음 밑에 25번 3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의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이거 등차수열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뭐라고 했었지? 무슨 차 방정식의 근을 무엇이라 하자라고 하면 무슨 문제라고? 근과 계좌의 관계 문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얘도 똑같이 3차 방정식의 무엇 근을 뭐라 하자라고 지금 문제 세팅하고 있잖아. 당연히 근과 계좌의 관계 문제겠고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미리 세팅할 때 A랑 R분의 A랑 AR 이런 식으로 미리 세팅해가지고 문제 풀겠다가 되겠고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하니까 합이 중요해서 세근의 합에 관련된 걸로 근거에서 관계 스타트를 끊었었잖아. 근데 지금 등비 수열이지 합이 중요해 곱이 중요해. 곱이 중요하잖아. 등비 수열에서는 이번엔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근거에서 관계 문제 스타트를 끊어야겠죠. 그 다음 방법, 그 다음 문제 풀이는 뭐 똑같이 풀면 될 테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고. 뭔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예. 오케이. 굿. 근데 여기 필수여지 26번이 이제 과거의 유물이다. 요즘도 나오냐 이거 모의고사에? 내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그런 거. 그 수학이 가나형이던 시절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없던 시절 가나형 시절에는 얘가 이제 그 지금 너네 하는 그 생각하면서 도형화하려고 있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 자리에 나왔었던 그 준킬러 도형으로.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얘가 빠지고 아마 생각하면서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푸는 건지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프랙탈이라는 건데 뭐 뭔지 몰라도 되고 문제 구조 자체는 이거야. 맨 첫 번째 도형이 이렇게 큰 게 있으면은 얘랑 닮음이 되도록 이렇게 안쪽에다 똑같은 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 보는 거야. 그 다음엔 똑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똑같이 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보고 여기 점점 조그맣게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 요 문제의 의미이고. 근데 얘가 왜 등비수열 문제냐라는 건 요 큰 삼각형이랑 이렇게 한번 쓱 했을 때 만들어진 삼각형 4개가 전부 큰 거랑 닮음이 되도록 쪼개야 되거든. 문제 구조가 그래. 그렇게 쪼개야 돼. 그랬을 때 닮음이라는 건 닮음 B라는 건 길이에 관한 얘기야? 아니면 넓이에 관한 얘기야? 닮음 B라는 건 기본적으로 길이죠. 길이에 관한 얘기지. 얘는 길이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닮음에 관한 걸 배우면서 닮음 도형끼리의 넓이 B를 배우고 그거와 길이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배웠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냐 하면은 닮음 B가 A 대 B면 넓이 B는 A제곱 대 B제곱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런 성질을 배웠었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해서 보면은 그 필세제 26번 맨 마지막 줄 그 뭘 구하시오 부분을 봐봐. 뭘 구하래? 무슨 도형 S10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몇 번째 항만큼 갔을 때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야. 근데 그럼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어? 맨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때 닮은 B를 구하면 그거 제곱해서 넓이 B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럼 그 관계가 두 번째 도형이랑 세 번째 도형까지의 넓이 B랑 똑같이 유지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거 이해되시십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2대1이야 길이 B가.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도 길이가 여전히 2대1이어야 될 거라고. 그럼 넓이도 똑같고 길이도 다 똑같고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리하면 첫 번째랑 세 번째랑은 총 얼만큼 비례관계인 거야? 1대4. 1대4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랑 네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넓이 비요. 1대16. 1대? 얼마가 돼? 1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이해되면 쉬운데 봐봐. 이게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네. 오케이? 얘 대 얘는 얼마? 1대2지. 오케이? 네. 그 다음 얘가 세 번째야. 이거 얘 대 얘는 얼마? 1대4. 아 4대1. 4대1이지.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네 번째야. 이거 얘는 8대1. 8대1이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2의 제곱. 그치 이거지. 2의 제곱. 2의 예. 반띵, 2의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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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되고 있는 거니까 1대2였다가 1대4였다가 1대8이었다가 1대16이었다가 쭈르륵 가고 있는 거지. 계속 900씩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근데 이게 뭐야? 계속 똑같이 2씩 곱해지고 있네? 이게 뭐야? 수열로 쓰면은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등비수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자, 원리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 때 원리 따지는 거 아니야? 아, 등비수열 이거나 하고 받아들여.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것만 기억하면 돼. 문제.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 거야. 자, 첫 번째 S1을 구한다. 첫 번째 뭐예요? 그 다음 S2를 구한다. 이거 여기에 있는 색칠을 S1은 이렇게 전부 다 색칠해놨고 S2에서는 이렇게만 색칠해놨어. 색칠된 부분 넓이만 구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네. 그러면은 3 S1이 초항이고 S2, S1 요게 공비가 되는 거야. 요건 받아들여. 우리 아까 등비수열 이다라는 거 우리 봤지? 느낌 이해했지? 그럼 이제 이거 등비수열 맞아라고 그냥 의심하는 거 아니야. 등비수열 2야. 네. 그냥 S2, S1 나누면은 공비 나올 거야. 그러면은 일반항 작성을 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해. 정답 구하자고. 지금 이 문제에서 S10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에다가 N에 10 넣어주면 정답 나오겠지. 이렇게 풀면 된다. 이해되겠어? 이게 풀이 원칙이야. 그냥 이걸로 앞으로 계속 풀 거야. 오케이? S1 구하고 S2 구한다.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는 이제 도형이지. 네. 앞에서 했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들 이용해가지고 도형을 해석 계량하게 생긴 것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준필로 나왔던 거고 요즘은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내신에서 나올 거다 아마.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정도 하시면은 되겠다. 3페이지 넘겨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여기가 설명했었지? 네. 그지? 그래서 딱히 뭐 새로운 건 볼 게 없을 것 같고 250쪽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박스 읽어보시면 A1은 S1 그리고 AN은 SM 빼기 SM-1 나와 있는 거는 앞에 우리 등차수열에서 했던 식이잖아. 이거는 그냥 등비수열의 성질이 아니라 수열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었죠. 수열의 합과 일반한 거에 대한 관계식.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옆에 보충학습 나와 있는 거 좀 읽어볼게. 보충학습 요거 하나 하고 끝냅시다. 보충학습 보면은 자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한 조건 해가지고 SN의 식을 어떻게 해놨어? 이렇게 써놨지? SN은 A에 R의 N승 빼기 A다 라고 적어놨잖아. 왜? 아까 우리 등비수열의 합식이 뭐였어? 이거였잖아. 이 식을 간단하게만 적어보면은 결국에 아까 우리 원리를 봤었지? 이 부분이 결국 위에 있는 식이 아래에 있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겠다 인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쭉 가서 어디까지? 아래에 있는 식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겠다. 그랬을 때 식의 형태를 좀 정리해 보자면 얘를 볼 게 아니라 얘를 보자는 거야. 분모를 일단 떼어볼게. 분모 떼고 위에 분자만 봐봐. 요런 식의 형태가 나와 있는 거지. 이걸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얼추 얘기해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식이 구성되어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얼추. 엄밀한 거 아니야. 얘가 정확하게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딱 봐도 보이지, 그치? 얼추 이런 느낌으로 돼 있으면은 대충 등비수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n차항이랑 상수항 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때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 아까 옛날에 등차수열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등차수열의 합을 의심해보는 건 뭐였어? 2차식인데 상수항 없는 2차식. 그럼 등차수열의 합 의심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그거랑 같은 맥락이다 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뭐 여기 내용도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필수 예제들도 결국 등차수열 했던 내용을 등비수열로 바꾼 거일 뿐이네 라고 그냥 대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하게 풀어볼 만한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255쪽까지 진도를 나왔다고 치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주에 이어가 봅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등비수열 마지막 파트 원리합계가 뭐냐 이것만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원리합계가 다들 알다시피 고대 유물이죠. 그래서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되게 뭐 말이 많은 파트기는 한데 좀 이제 학교생들이 좀 연식이 좀 있으시다.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약간 흰머리 있으시고 그러면은 아마 나올 거고요.
아주 많지. 이제 좀 나이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흰머리까지는 아닌데 대충 이제 좀 약간 주름 좀 보이고 안경 좀 끼셨고 슬슬 노안이 오는 것이 같다 싶으시면은 아마 낼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배울 순 없어. 배우긴 해야 돼. 그래서 원리합계 잠깐만 보고 끝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원리합계가 뭐냐 했을 때 단리법이랑 공리법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단리법. 저 하나 죽여버린다. 10부터 좀 해봅시다. 식을 보면 원리가 보인다 이거요. 이게 단리법이고 이게 공리법입니다. 끝 하면 되는데 이해를 한번 하면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원리합계에서 딱 이렇게 표 하나 그려놓고 맨날 뭐 이렇게 하죠. 자, 원금이 A가 있다. 그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이자를 한 번 붙여서 그 이자를 R이라고 하면 그 이자가 붙은 요 것은 원금에다가 이자만큼을 곱할 거니까 요렇게 곱해서 더한다 라는 얘기. 요거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 R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이자 율이고 AR이 정확히 말하는 이 자인 거야. 이거 용어 중심합시다. 이자율, 이자야. 오케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했을 때 그 달에 이자가 나온 거고 그걸 더해주면은 그 달에 내야 할 총 금액이 나온 거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단리법은 뭐냐? 다음 해가 지났을 때 여기에서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원금에서 계속 이자를 붙이는 거다. 똑같은 이자율 R만큼을 해서 똑같은 이자만큼을 하는 거. 이거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러면은 이자가 불지를 않잖아. 그죠? 이자가 불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이자가 한 번 더 더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단리법을 다시 새롭게 정리하면 뭐냐? 이걸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으면은 고정된 이자가 매달 추가된다 라고 그냥 이 멘트를 이어가면 쉽다. 고정된 이자가 변하지 않는데 이자가 한번 딱 정해졌어. 그럼 변하지 않아. 그 이자가 매달 계속 하나씩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이 식이 이해되잖아. 이 식 전개해보면 뭔데? A 더하기 A 곱하기 R에 N인 거잖아. 뭐겠어? A는 당연히 원금이고 요거는 원금은 그대로 있겠지. 그럼 뒤쪽에 오는 이 녀석들이 뭐겠어? 얘네들이 그대로 이자인 거다. 근데 뭐가 곱해져 있어? N이 곱해져 있고 그 앞에 요게 곱해져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럼 얘가 뭘까? 얘가 고정된 이자 AR. 요 R은 뭐겠어? 이자율이겠지. 그게 몇 달만큼 지났기 때문에 고정된 이자가 N개 있다. N달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주면 된다는 거야. 뭔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원리합계라는 이름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리합계야. 그렇다. 그다음 공리법 가보시면은 식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자를 이렇게 매기는 거야. 자, 원금이 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R만큼 들어가서 원금에다가 이자 AR이 이렇게 더해졌어.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자가 더해지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서는 이자를 AR만큼 더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자가 AR 제곱만큼 추가된 거네. 이자가 달라졌지? 어떻게 달라졌어? 기존 이자가 R배 돼가지고 추가가 된 거지. 그럼 다음번에 추가된 이자는 뭐겠어? AR 3승이 또 들어오겠죠?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멘트 하나로만 딱 정리해 두면은 변하는 이자가
매달 추가된다. 근데 어떻게 변하느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변해? 등비 수열로 변하는 이자가 매달 추가된다 라고 그냥 저 멘트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영원히 까먹질 않는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어디서 보면 본 형태 아니냐? A의 1 더하기 R의 인수. 아, 아까 봤던 거 같은데. 난 아까 봤어요. 그러니까 식을 반영해서 뭐 굳이 뭐 원리까지 다 알 필요 없을 거 그냥 생략할게. 한번 지나면 이자열이 R이니까 요거가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건 보이지? A로 묶으면 A 1 더하기 R은 1 더하기 R. 그 다음 번도 여기에 R이 똑같이 곱해져서 A의 1 더하기 R에 제곱이 된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얘에다가 이렇게 결론이 뭐냐? 1 더하기 R씩 곱해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리법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기에서 이자가 한번 붙었지. 그래서 여기지. 거기에다가 이자가 이미 붙은 녀석에다가 이자를 한번 더 붙이겠다는 거야. 중복해서 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중복된 이자 줄여서 복리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를 붙여, 또 이자를 붙여, 또 이자를 붙여. 그래서 단리법으로 했을 때랑 복리법으로 했을 때랑 이자 원리합계가 차이가 나겠지.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복리법은 이자 붙인 거에다가 또 이자를 붙이니까 당연히 선생님 단리법보다 복리법이 훨씬 원리합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 항상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이자율이 당연히 이 녀석보다 현실적인 얘기하자는 거야. 여기 이자율보다 보통 여기 이자율을 싸게 해줘.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정도까지는 얘가 오히려 단리법보다 더 원리합계가 적게 나오게 세팅을 해준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금융사에서 손해겠지? 어떻게 하겠어?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단리법보다 복리법으로 이자를 매겼을 때가 훨씬 많이 나오도록 금융상품을 설계해 놓는다. 대충 그런 것 때문에 원리합계를 배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여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결국 기억해둬야 되는 건 이거야. 단리법이 뭐다? 고정된 이자가 매달 추가된다. 복리법은 뭐야? 등비수열로 변하는 이자가 매달 추가된다 라는 거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이 식 자체만 그냥 기억해 주십시다. S는 A의 1 플러스 R에 S는 A의 1 플러스 R의 인승이라고. 이거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공비라고 생각해주면 문제가 편해요. 알겠지? 그다음 주의해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이거 M-1 아니야, 이거 N승이야. 조심합시다. M-1 아니야. 공식만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적금, 이제 여기가 기초고, 이걸 이용해서 적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봐봐. 아까 단리법이라는 건 n년 후에 원리합계획을 어떻게 쓰는 거였어? A의 1 플러스 Rn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였잖아. 기억나시? 오케이? 이해되겠어? 이거 전기에 써볼게. A 더하기 N 곱하기 AR 이렇게 전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식의 형태가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 5의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좀 비슷하게 생겼지. 얘가 초항, 이 녀석을 동차라고 보면은 여기가 n-1이 아니라 n이 들어갔다는 거 빼고는 동차 수열의 일반항과 똑같이 생겼잖아. 그렇지? 그러면 적금, 쌀 적자, 그 돈을 쌓는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까지 다 더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정의된 이 녀석을 더해라 라는 거니까 결국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건 그냥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뭐였어? 2분의 자, 1부터 n까지라고 있을 때 2분의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요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정리해서 요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여기까지 뚜루룩 나오죠?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랑 정리를 해보자. 초항은 뭐야? A야. 공차는 뭐야? AR이야. 근데 뭐가 달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n-1에 똑같은 공차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써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n-1이 아니라 n이 돼 있는 거지 그지? 이건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an이 아니라 a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식이다 라고도 읽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자 여기 예시가 있나? 오케이. n년간의 적립금을 한번 식으로 만들어 보자면 거기 적혀있듯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S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1 오 쉣 맞죠? 이거 공리법이냐? 뭐예요? 공리법이에요. 이거 공리법이지. 네. 네. 관리법은 안 적어놨냐? 네. 적금 괄호 공리법인데. 관리법은 안 적어놨지. 아시네요. 뭐 이것도 그냥 생각 보자면 공식이 적혀있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으로 유도해볼 수는 있겠지. 봐봐. 그 맨 첫 번째는 n 이퀄 1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 n 이퀄 0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 0. 0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현재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1년 후니까 네. n 이퀄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조식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0이니까 그냥 a지. 네. n 이퀄 1을 넣으면 어때? a 플러스 ar이라고 되겠죠? 그지? 이거가 이해됐어? 네. 요거를 등차 수열 bn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얘를 b1, 얘를 b2라고 이름을 보자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겠어?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b3일 거고 그러면 이 b1의 일반항은 그냥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 이름은 그 느낌이 들어져. 네.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됐니? 네. 준비됐어? 그러니까 차이점이 이거야. 얘는 n부터 시작하고 얘는 n-1부터 시작해서 얼핏 보면 다를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에서 n은 자연수잖아. n이 1부터 시작을 하지. 근데 여기 원리합계에서 이 n은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지? 애초에 시작하는 게 한 템포 더 빠르기 때문에 n-1일 게 n으로 바뀌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결과 자체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형태를 보시면 뭔 말인지 일단 이해되겠니? 오케이? 네. 원리 자체가 중요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n년 후까지를 다 더하면 그냥 그거는 뭐랑 같겠어?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냥 더한 거랑 똑같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냥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2분의 초항은 요거고요. n번째 항까지 더했고요. 공차는 AR이고요. 그리고 몇 개 더했어? 1번부터 n번까지 더했으니까 총 n개 더했네. n 곱해주시고 그냥 등차 수열 합공식에다가 초항 A, 공차 AR 집어넣고 그냥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근데 단리법 적금은 아마 뭐 공식을 안 넣는 게 그냥 등차 수열 합이랑 똑같아가지고 안 넣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원리가 숨어있다. 단리법 적금은 등차 수열 합이랑 똑같다. 공리법 적금은 거기 나와 있는 식대로 S에는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z 빼기 1
라고 돼 있는 버전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버전이 하나 있죠. x는 a에 1 플러스 r의 x는 마이너스 1 분의 r 이렇게 차이점이 뭐예요? 요만큼은 식이 똑같지 B랑 R랑 뭐가 달라요? 요게 이제 곱해져 있는 거예요. 요 식에는 이게 곱해져 있다. R분의 1 플러스 R만큼. 어떤 차이냐? 얘는 매년 초에 이자를 붙이는 거고 얘는 매년 말에 이자를 붙이는 녀석이다. 그때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식이 왜 저렇게 나오느냐는 거기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해보시면은 이렇게 공식이 정리됩니다 라고 전개를 다 해놓으셨어요. 네.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야. 그냥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고 뭐가 초고 뭐가 말이냐가 헷갈릴 거야 너네가. 당연히 생각을 해봐. 매년 초에 이자를 붙이는 애면은 끝나는 해에 이자를 한 번이라도 더 붙이지 않겠어? 매년 말에 붙이는 애보다. 그렇죠. 이 뭔 말인지 이해되겠니? 네. 그러니까 올해가 25년이잖아. 근데 매년 초에 이자를 붙이는 애면은 벌써 이미 이자가 붙었다고. 25년 1월에. 근데 매년 말에 붙이는 애는 아직 25년 6월이잖아. 그럼 25년 12월에 이자가 붙을 건데 그게 안 붙었을 거 아니야. 그냥 당연히 누가 원래 학교가 많겠어. 얘가 더 원래 학교가 많겠지. 매년 초에 붙이는 애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곱해져 있는 건데 얘가 지금 1보다 커 작아. R분의 1 플러스 R이야. 1보다 크죠? 당연히 1보다 크지. R분의 R이 1일 건데 R분의 1 플러스 R이 1보다 클 거잖아. 그지? 그게 곱해져 있다는 건 아래 게 크다는 건 위에 게 크다는 거야. 위에 게 더 크다. 위에 게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리 합계가 더 많은 게 매년 초일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공식 그렇게 배우는 거야. 오케이? 왜 R분의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지는 증명하면 할 수 있는데 밑에 그 설명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거 갖고 뭐 서술형 낼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서술형 내면은 친구. 자기 학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그런 학교가 무시하고 넘어가. 요즘 안 나온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공식만 대충 외우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수능에 이미 안 나온 지 거의 몇 년 됐어. 이해됐죠? 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넘겨서 뭐 필수에 32번 문제 딱 하나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필수에 32번. 공식만 기억하면 돼. 자 보면은 연이율이 6%래. R이 6이구나 라고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퍼센트잖아 퍼센트. 100분의 6%고 퍼센트는 100분의 1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6이구나 이거. R은 100분의 6이구나 해주시고 매년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요게 A겠지 딱 봐도. R은 100분의 6이고 복리래 10년. 키워드 먼저 적어놔.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10년 말이니까 선생님 그럼 10년 말 매년 말 상품이니까 요거를 딱 넣으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제대로 가요.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까 요걸까? 위에 거죠. 왜? 매년 초니까. 매년 초라서? 초에 이제 적립하는 거니까. 초에 적립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전 맞다 예요 얘기했어요. 예요. 맞을 것 같은데. 예일까요 아닐까요? 역배에 걸겠습니다. 매년 말로. 매년 초요. 전 아닐 거에 걸겠습니다. 내년 초니까 요거에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 나중에 시험 들어갈 때 갑자기 헷갈리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예. 매년 초에 뭘 하냐? 돈을 입금하는 거야. 이 멘트를 그냥 기억을 해놓읍시다. 돈을 입금하는 시점이 초에 입금하냐 말에 입금하냐. 원래 과거에는 이자를 초에 묻히냐 말에 묻히냐도 있었어. 근데 그건 이제 안 나온다. 물론 모르긴 해. 나올 수 있긴 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거의 안 나와. 이제 돈을 입금하는 걸로 좀 관점이 바뀌었어. 매년 초에 입금하냐 말에 입금하냐 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놔. 이해하려고 하지고 이해하려면 더 복잡해. 그냥 머리 외워 그냥. 알겠죠?
자 매년 초에 2만 원씩 넣었으니까 이 모델이고 상수는 요거요. 집어넣어. 그럼 계산해. 그죠. 그럼 나와. 28만 원. 28만 원이야? 네. 뭐 그렇대. 넣고 계산하면 나온다. 공식만 외우시고. 알겠죠? 예. 이거 멘트 같은 거 잘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귀찮아. 넘어갈게. 나 수익 하고 싶지 않아. 나 이거 다 까먹었어. 그냥 귀찮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교육과정 외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는 친구 같은데요. 260조의 교육과정 외 해가지고 상관, 연금의 현가. 이거 아. 진짜 안 나와요. 야. 진짜 안 나와. 말이 안 돼요. 쌤. 오랜만에 본다. 말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바로 그냥 역사적 싸워요. 그 장이 왜라는 뜻이죠? 과거 선생님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때 이제 학교 국유제가 실력 정석이던 시절 실력 평소이 뭐예요? 네, 혹시 몇 년? 수학의 정석 요즘 안 풀어? 앞으로 그게 뭐예요? 수학의 정석 몰라? 수학의 정도는 그건 아니고 아는. 냄비 받침 때 아니에요 그거? 와, 진짜 말 심하게 한다 진짜. 진짜 맞지 않나요? 호준아. 맞아요. 수학의 정석 아무도 안 풀어? 안 없어요? 홀쉣 이 수학의 정석이 이제 실력 정석 푸냐 기본 정석 푸냐로 이제 실력 평가를 나다 옛날 하여튼 거기에 유물이다 실력 정석의 유물 이건 안 나오겠지 이걸 얘기했냐 넘겨 근데 이거 무서운 될 수도 있어요. 안 나. 틀려 그냥 네, 그럴려. 넘기시면 수요일 나온다 보통이야 15분 진짜 끝날 만한데. 끝차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